이번 시간에는 수취 채권의 대손 평가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취 채권의 대손 평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수취는 돈 받을 권리죠.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요, 받아봐야 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즉 12월 말에 대손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손의 의미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거래처의 파산, 행방불명, 폐업 등에 의하여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그리고 대여금 등의 채권자산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손이라고 한다. 우리 실무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더 많다고 했죠. 그다음 받으름의 경우도 이제 어헌법 규정에 의해서 상환권 소구가 있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채권, 발생 빈도는 적지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발생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손은 외상 매출금이 더 많지만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손의 의미는 수취 채권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 대손을 12월 말 결산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평가로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어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언제 하느냐면은 결산 때 12월 31일 때 하지만 사실은 돈 떼인 게 아니라 12월 말 되면 우리 거래처가 쭉 외상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돈 중에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을 수 없는 돈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의 일반적인 매출 형태를 보면 현금 판매보다는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외상 거래가 훨씬 많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를 쭉 해보니까 기업들의 특징은 기업이 건강하게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받을 돈은 빨리빨리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줄 돈은 서로 거래처와의 합의하에서 최대한 천천히 주는 방법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자금 활용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건강하고요. 그 개념이 없는 기업들은 맨날 이제 뭐 활용 자금이 없어 대출 받으러 다니고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뭔가를 원재료 상품 제품을 구입했을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뭐다? 외상으로 거래하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다? 그 돈 현금 주는 것보다 뭐 한 달 뒤에 결제해 준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뭐다? 그 자금만큼을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아마 외상 거래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 판매 방식, 즉 신용 판매는 뭐다? 외상 판매 방식이죠. 외상 판매 방식으로 발생하는 매출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 불능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외상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 돈 받을 권리, 그죠? 에 대해서는 다 뭐다? 회수 불능 사태가 존재하고 있다. 받아봐야 내 돈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이미 그 자산 가치를 상실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산 때 떼이기 전에 이 많은 받을 돈 중에서 대손, 즉 떼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을 매출 채권의 평가,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고 보는 거죠. 설정해 두면 기업의 많은 정보 이용자들도 이 회사의 돈 받을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못 받게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장래에 대손 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단기 비용으로 쳐낸, 즉 지금 현재 돈 떼인 게 아니라 장래에 대손 가능한 금액을 단기 비용, 즉 올해 판매, 올해 매출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그렇죠? 올해 떼일 수 있는 부분을 연상하라는 거죠. 아울러 당해 채권의 평가 계정으로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매출채권은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12월 31일 결산 때요. 그냥 돈 안 떼였어요. 안 떼였지만 떼일 것을 예상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차변에는 대손 삼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대손삼각비는 뭐다? 비용에 해당되죠.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대손충당금은 특정 수치 채권에서 우리가 그만큼 떼일 수 있다고 표시하는 자산의 감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재무상태표상에 매출 채권이 있다면 요거는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회사가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다. 이 매출액은 12월 말에 보니까 거래처가 조금 부실한 거래처가 많아요. 그래서 대손을 1% 설정했다. 10% 설정했다고 할까요? 10만 원.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 있는데 거래처가 뭐다? 좀 부실한 거래처에 팔아가지고 10만 원만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얼마 정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다. 90만 원은 정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실현 가능 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10만 원만큼 빼주는 거, 이거 뭐 한다? 회사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회계상에서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요. 법인세법에서는요, 요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 떼인 것도 아닌데 뭐 한다? 떼일 거 염려하는 거, 거래처를 좀 받을 돈을 한번 정리만 딱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면은 세금이 절세가 되니까 충당금 설정하고 정말 받을 돈에 대한 내용을 계산도 해보고 이 내용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은 이 정보를 보면서 정말 이 회사는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즉 결산시는 우리 기업들은 약 97%가 12월 말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결산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대손충당금은 12월 31일 결산시 횟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대손 추산액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감하는 금액 앞에 얘기해 주제가 매출 채권이 있으면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뭐다? 대손 충당금 따라 붙는 거 있잖아. 그럼 정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추산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초과일 환입한다.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 대손 충당금 많이 떼일 것 같아서 설정을 딱 해줬어요. 돈 떼이는 것은 그 다음 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돈 하나도 안 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매출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면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미 설정된 금액이 더 많을 때는 그것을 환입을 하는데 환입하는 것을 대손 충당금 초과액을 환입시킨다. 그 환입시키는 거 조금 이따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걸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 그래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을 볼까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대손 추산액이 수정정 잔액보다 대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돈 떼인 거 아니에요. 언제? 결산을 12월 31일로 본다면 12월 31일 언제? 결산 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 돈 안 떼었어요. 지금 결산 시에 우리 거래처를 쭉 파악해 보니까 돈 못 줄 때도 있고 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대충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1번 대손 추산액이 결산 때 요만큼 떼일 것 같아. 그런데 수정전 잔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추산액이 20만 원이 있는데요. 20만 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적는 거예요. 수정전 잔액 샘플은 지금 결산 때 대손을 설정하는 것은 결산 수정 분계거든요. 수정 전에 이미 지난 연도에 설정한 게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수정 전에 10만 원 설정돼. 그럼 얼마 더 필요하죠? 10만 원 더 필요하죠. 그럼 부족한 것만큼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언제? 결산 때. 그 다음에 대손 추산액이 수정전 잔액보다 적을 경우, 대손 추산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만 원이다 그랬는데 수정전 잔액보다 적다는 거예요. 수정 전에는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설정해 둔 거예요. 작년도에 설정된 거 그대로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지난 연도에 30만 원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매출이 적어가지고 매출 그 금액에 대해서 뭐다? 대손 추산액이 한 20만 원 떼일 것 같아. 10만 원 남죠? 그러면 이미 많이 설정된 것을 없애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어디에? 차변에 없애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면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 10만 원에서요. 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환입으로 하는 수익 계정이잖아. 수익 발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난 연도에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충당금 많이 설정했고 올해는 뭐다? 적게 팔아서 손실까지 발생하는데 충당금 설정된 게 환입이 되면 수익 처리되면 나중에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분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합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평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있잖아요. 전문 경영자가 있다면 그 기업의 전문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성과가 해마다 좋아질 때 주주들이 환영을 하겠죠. 그죠? 한 해는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뭐다? 엄청 손실이 났다. 그러면 별로 성과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았을 때는 우리가 뭐 한다? 충당금 많이 설정해뒀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뭐 전문 경영자로서 혜택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나쁘면 주주들이 뭐 한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너 성과 나쁘니 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러면 곤란하니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평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뭐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한다? 우리가 충당금은 꼭 설정하자. 언제? 12월 31일 때. 그럼 세금도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익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세금 내야 되겠죠. 이익이 났으니까. 그죠? 다음으로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대손 설정은 12월 31일 결산 때 하는 거고요. 대손 발생 시는 뭐다? 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연도에 실제 돈이 떼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실제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말하는 거죠. 매출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럼 바로 이 내용을 이해가 어려워요. 사실 이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실제 교재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고 즉 10,000원만큼 대손 충당금 설정했어요. 대손된 매출 채권은 충당금은 얼마 설정되어 있죠? 10,000원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매출 채권이 15,000원이 대손이 됐어요. 충당금은 10,000원 설정했는데 떼인 돈은 얼마? 15,000원 떼 있어요. 매출 채권 15,000원 떼였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 중 10,000원은 충당금을, 그러면 대손 충당금 이미 대변에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12월 31일 회계 처리됐는데 이것은요 만일 그 다음에 뭐 5월 2일에 돈이 떼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떼었다. 그러면 이 대변에 있는 충당금부터 먼저 없애준다는 거죠. 결산 때, 작년 결산 때 했던 10,000원 적어주고 돈 떼인 것은 매출액은 얼마 떼었다? 15,000원 떼었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인 합계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5,000원 모자라는 거 뭐다? 그 돈 떼었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5,000원 되는 거죠. 그 말을 위에 다시 설명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고 대손된 매출 채권이 15,000원이라고 하면 대손된
매출채권 중 10,000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5,000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잔액 부족 시에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확실하게 많이 설정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또 있잖아요. 회계가 있으면 그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또 뭐가 되면 세무가 연결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만원은 뭐다? 충당금 설정한 데서 없어진 거잖아요. 요거는 뭐 한다? 그래 너 돈 떼었으니까 마음도 아프겠다. 그래 10,000원만큼 세금에서 빼줘요. 근데 이거는 뭐 합니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돈 떼었을 때 뭐하다? 대손상각비 처리한 거죠. 그럼 이 5,000원은 뭐다? 왜 너 거래처 확실하게 지난년도 확인해 보지 않았니? 그래서 5,000원은 뭐다?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송금불산입에 송금불산입은 송금에 불산입한다. 즉 쉽게 말하면 회계상에 비용으로 처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비용 반대는 뭐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송금불산입은 입금이에요, 입금. 그러면 5,000원 떼인 것도 슬픈데 5,000원만큼 다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걸로 해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거죠. 정말 있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기장 맡겼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지만 엄청 기업들은 뭐 한다? 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회계를 모르면 손실이 커요. 자, 그러면 대손된 채권을 회수되는 경우. 자, 지금 중심을 잡을게요. 처음에는 뭐다? 대손 설정이죠. 즉, 대손 설정은 뭐 한다? 돈 떼기 전에 12월 31일에 대손을 설정하고요. 12월 30일 결산 때 설정했어요. 그 다음 해에 돈이 발생했어요. 대손이 발생했어요. 또 한참 지나고 떼인 거 대손 발생했다고 회계 처리 끝났는데 떼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돈 떼먹은 사람이 한 10년 만에 나타나고 너 돈은 꼭 돌려주고 싶어서 나 나타났다 하고 있잖아요. 뭐 가끔씩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매스컴에 보면은 내 옛날에 학생 때 지하철 요금 안 낸 거 지금 나이 80대 가지고 그 돈 낼게 하고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래된 거래처에서 돈 떼였다고 회계처리 끝났는데 돈을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손된 채권의 회수라고 볼 수 있겠죠. 대손된 채권을 추후에 회수한 경우 동회수액을 충당금에 대기한다. 충당금의 대변에 딱 기록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충당금에 설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처리는 순이익으로 처리하는데 보통 회계 처리할 때요. 일단은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대손충당금 하고요. 돈 받은 금액만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번잡하게 회계 처리할 필요 뭐 있겠어요. 이거 제가 하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결론은 뭐다? 대손된 돈을 회수할 때는 자, 돈 이미 옛날에 떼었다고 처리한 거 회수할 때는 뭐 한다? 돈 들어온 거죠. 그럼 차변의 현금, 요거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뭐다? 그만큼 돈 받았을 때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플러스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딱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결산 때 다시 대손 설정할 때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결산 때 12월 말에 더 설정할 것인지 덜 설정할 것인지를 결론을 내리는 것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전에 떼인 돈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된 채권의 회수는 충당금 계정은 관련 채권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요약식 재무상태표 해가지고요. 매출 채권이 요만큼 있어요. 실제 매출을 하고 돈 받을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그 받을 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을 수 있는 돈 정리하니까 충당금이 요만큼 차감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충당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 빼니까 얼마다? 90만 원이다. 요렇게.
정말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에서 충당금 뺀 나머지 받을 돈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가액이라, 정말 우리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대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이지만, 그 다음에 비매출 채권 있잖아요. 주상거래 이외의 것은 미수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장치를 중고 기계를 팔고 돈 못 받았다. 근데 그 거래처가 중고 기계 사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라고 있잖아요. 공장을 이전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검 이렇게 처리했던 게 있는데 이 중에 그 거래처가 지금 이상해. 그럴 때는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도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수취채권, 매출 채권이든 비매출 채권이든 받을 돈에 대해서는 결산 때 대손을 설정해가지고 설정된 것만큼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의 회계 처리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손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 직접상각법이 있습니다. 직접상각법은 특정 채권이 대손되기 전까지는 회계 처리 않고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직접상각법인데, 그 금액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수취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직접상각법이라고 하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과 수업 중이니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직접상각법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실무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왜? 이거는 우리가 이론상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에게서는 이거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직접상각법.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상각법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현상이 어때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100%란 말이에요. 100%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사기죠. 100%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점이 많으면 나쁜 점이 좀 있더라도 수용하고, 그죠? 나쁜 점이 더 많으면 아예 안 쓰고 그런 거죠. 그 직접상각법은 장점과 단점을 볼 때, 장점은 보세요. 대손액이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돈 떼었을 때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액이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액이어서 회계자료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실무상 적용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단점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즉 어떤 거냐면은요. 자, 올해 팔았으면 올해 팔았다는 것은 올해 수익이잖아요. 올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예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수년 후에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거는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위배되는 게 직접상각법의 가장 큰 단점이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발생한 대손은 2017년의 매출에 대한 것이어서 2017년 수익에 대응시켜야 하는데, 2017년 수익 끝났는데 그 건에 대해서 2018년에 돈 떼인 거 비용 처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수익에 대응시켜야 하는데 2018년에 수익에 대응시키는 것은 회계 기준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상의 수취채권의 순실현 가능가액에 표시하지 못한다. 즉 그 자체가 실제 돈 떼었을 때만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순실현 가능가액의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상각법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법 써야 된다?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거래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산수회사는 2018년 외상매출금 총액이 100만 원이다. 이 금액 중 85만 원이 회수되었다. 100만 원 중에 85만 원 회수되었대요. 회수되지 않은 15만 원은 경국 상사가 2019년 중에 파산하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능한 모든 붕괴를 하되 이 대손 처리는 직접 삼각법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뭐다? 대손 삼각비 돈 떼었을 때 어떻게 한다? 대손 삼각비 15만 원. 대변에 뭐다?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15만 원 처리하는 게 직접 삼각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직접 삼각법을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년대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매출채권 100만 원, 매출 100만 원하고 19년대 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현금 85만 원, 매출 채권 85만 원, 15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죠. 근데 18년도에 일어난 것을 언제? 20년도에 결산대 회계 처리하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15만 원, 대변의 매출채권. 자, 어때? 너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직접 삼각법은요, 우리가 교과 중에서 가르치지만 실무에서는 쓰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이거는 문제도 안 낼 거예요. 왜? 괜히 헷갈리잖아요. 쓰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과 중이니까 이런 이론이 있다 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면 직접 쓰는 거, 충당금 설정법. 요걸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실제 쓰고 있는 충당금 설정법인데, 매출액 또는 수치채권의 잔액에서 횟수 불능 채권의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외상매출금 잔액 비례법이 이용된다 하는 거죠. 즉, 대손 충당금 계정은 수치채권에 대한 차감 계정, 즉 평가 계정으로 표시되는데, 돈 떼이기 전이 아니라 매출이 일어났을 때 12월 31일 결산 때 차변에 팔고 돈 받을 금액 전체 중에서 돈 떼일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로서 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재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거래는 뭐뭐 있다 그랬죠? 제가 원재료, 상품, 제품을 팔고 돈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것은 중심을 잡으세요. 원재료,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비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매출 채권에는 뭐가 있다? 미수금, 대여금 등이 있는데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자, 우리가 주상거래와 관련된 것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했고요. 주상거래 이외의 것에서 발생하는 대손에 대해서는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라는 것을 기타의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뭐다?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 이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속한다?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충당금 설정법도 역시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권장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장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요게 딱 맞다. 즉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비용을 바로 대응시키는 이게 제일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는 수치채권의 순실현 가능가액, 즉 얼마 벌었는데 얼마 매출을 얼마 받을 돈이 있는데 그중에 얼마 떼일 수 있고 정말 받을 돈이 얼마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의 장점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단점은 대손액이 추정치여서 대손액이 뭐다?
우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했지만 그 돈이 실제 떼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손액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실제 돈 떼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좀 혼돈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무상에서는 뭐 회계 처리를 결산 때마다 하고 돈 떼었을 때 충당금 설정 얼마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또 빼주고 하는 게 이게 번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충당금 설정법 쓰고 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충당금 설정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분개하시오. 자, 이거 중요해요. 제가 중요한 건 별을 띄울게요. 별이 밝잖아요. 그죠? 떴으니까. 그래서 좀 유념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볼까요? 2017년 12월 31일. 자, 결산 때 돈 안 떼었어요. 12월 31일에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3억이 있어요. 3억. 3억에 대해서 1%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올해 2017년 12월 31일에 3억 팔았는데 3억의 1%가 대손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지난년도에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미 돈 떼일 거라고 예상한 게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200만 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지난년도에 설정하고 올해 돈 안 떼었어요. 올해 12월 31일이라고 친다면요. 그러면 안 떼었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원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 얼마 더 설정해야 돼요? 300만 원에서 3억의 1%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설정할 때 회계 처리 볼까요? 차변에 어떻게 돼요? 대손 상각비,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충당금 남아있는 금액 중에 부족액만 추가로 더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2번 2018년 중에 이제 연도가 바뀌었어요. 위 외상매출금 중 기업주의 행방불명으로 150만 원이 회수불능되었어요. 충당금 지금 어떻게 원래 200만 원 있었는데다가 17년 12월 30일 100만 원 다 설정해서 3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돈 150만 원 떼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충당금에서 실제 돈 떼었을 때 충당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있는 충당금, 여기 100만 원하고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중에서 뭐다? 대손 충당금 150만 원 빼주고, 그만큼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있는 매출 채권은 150만 원 없어지는 거죠. 그럼 충당금 돈 떼어서 슬프지만 이만큼 또 뭐다? 세금도 깎아준다. 너 대손 충당금 설정된 부분에서 돈 떼어졌으니까 그만큼 뭐 한다? 기업에 있어서는 송금 산입으로 세금을 절감시켜 주는 거죠. 3번 2019년 1월 31일에 기말의 외상매출금은 3억 6천에 대해서 1% 자 12월 31일을 할게요. 기말 12월 31일에 외상매출금 잔액 3억 6천에 대해 자 이제 3억 6천 팔았어요. 1%. 3억 6천에 1%는 100분의 1 해보세요. 3억 6천 곱하기 100분의 1, 0.01 하니까 360만 원 되네. 360만. 보세요. 여기서 얼마 있었어요? 총 2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300만 원 대손 충당금 있었고 여기서 150만 원 빠졌고 그죠? 그럼 얼마 있어요? 지금 잔액에 150만 원의 충당금이 남아있다는 거 연결되고 있죠. 지금 3억 6천 설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3억 6천에 1%는 360만 원, 360만 원에 150만 원, 21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원래 우리가 뭐다? 올해 설정해야 되는 게 360만 원이고 원래 이제 300만 원 충당금 있는 것 중에서 150만 원 떼었고 150만 원 남아 있는 거 빼고 나니까 얼마?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21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210만 원만큼을 설정하기 위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21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10만 원 이렇게 해결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편안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이미 몇 년도에 2018년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150만 원을 다행히 수표로 회수되었어요. 수표로 회수되면 수표 회수는 현금이죠.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매출 채권 150만 원, 대변의 대손 청산금, 또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변의 뭐라고 하는데 결론은 차변의 현금 얼마 되죠? 150만 원 되고, 대변에는 뭐다? 떼었던 돈이 회수될 때는 그만큼 대손 충당금에서 더해주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뭐다? 요거 두 번 분기하는 것보다 한 번으로 회계 처리 끝내버리면 결론은 뭐다? 현금과 대손 충당금 남는 거죠. 그래서 떼인 돈이 회수될 때는 돈 들어온 돈만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뭐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대손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대손을 회계 처리할 때는 첫 번째 뭐다? 대손 설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대손 발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예전에 돈 떼인 돈 있잖아요. 그죠? 대손된 부분을 다시 뭐 했을 때? 회수했을 때 회계처리 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대손을 처리할 때는 넉넉하게 설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대손 설정할 때는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 쓴다 그랬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하는데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난년도 쓰고 남았다 그러면 부족액만큼만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한다고 공부했고요. 근데 예전에 설정된 금액이 하나도 안 떼이고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올해 설정해야 되는 금액만 남겨놓고 환입시키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어디로 보낸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하고요.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거. 그래서 대손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만약 비매출 채권이 있다 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돈 떼었을 때는요. 돈 떼었을 때는 충당금 설정된 것 금액 중에서 빼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어디로 보내준다? 차변에 보내주는 거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뭐다? 매출 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바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다? 이왕이면 충당금에서 다 빼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까지 있으니까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떼었던 돈을 다시 회수할 때는 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차변에 현금 처리하고요. 떼인 돈만큼 충당금에서 더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라 그러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굉장히 있잖아요. 난이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수업 들으시고요. 반복해서 실제 뭐다? 정답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정답을 가리고요. 이 뭐다?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특히 요 문제. 이 문제만 가지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